샤넬백이 뭔지 모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독생녀라는 통일교의 교리를 설파하는데 상당 시간을 썼습니다. 특검은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9시간 넘는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JTBC 취재 결과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조사 시간 대부분 수사팀에게도 통일교 교리를 설파하고 나는 독생녀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생녀는 하나님의 유일한 직계혈통의 딸이란 뜻으로 통일교에서 한학자 총재를 칭하는 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샤넬백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샤넬백을 구매해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 등 명품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통일교 공금으로 구매 대금을 치렀다는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실세로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한 총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립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논란 끝에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계약서에 성공보수 10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주려고 했는지 특검이 추궁했습니다. 한 총재는 교회 돈이라고 답했다 합니다. 교인 헌금을 개인 변호사비로 쓰면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진 뒤 선임 사흘 만에 사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는 한 총재의 특검 소환 조사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성공보수로 최대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에서 한 총재에게 오광수 변호사 성공보수 1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 지급하려 했냐고 캐물었는데 이에 대해 한 총재는 교회 돈으로 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교 사업 등 목적으로 교인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한 총재를 비롯한 고위 간부가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쓸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통일교 회계 담당 직원을 불러 건물 증축 등을 이유로 거둔 헌금이 실제 목적대로 쓰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지난 수년간 재정과 인사 등 각종 통일교 내부 업무에 관여해왔고 지금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건진법사에게 불법 자금 그리고 김건희 씨 선물을 전달한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그동안 정원주 비서실장이 로비를 주도하고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는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입니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도 JTBC에 정 전 실장은 공식적으로는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업무를 보고 있으며 한 총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총재는 어제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 정도를 준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2021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장에 왔던 윤석열 후보는 무속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서도 왕자가 등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현금 다발 중 절반이 임금 왕자로 포장돼 있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올린 손바닥에 검정 글씨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한자 임금 왕자입니다. 당시 무속인이 적어준 게 아니냐며 주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또다시 왕자가 등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던 현금 다발에 왕자 표시가 있었던 겁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권 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억 원을 5천만 원씩 2개로 나누어 각각 상자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상자는 일반 현금 5천만 원을 넣어 빨간 한지로 포장했고 다른 상자는 5천만 원 관봉권을 넣어 파란 한지로 포장했습니다. 관봉권이 든 파란색 포장 상자에 한자로 임금 왕자 자수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왕자가 새겨진 관봉권이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준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자, 이어서 한학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학자 총재 이 사람한테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네. 그리고 한학자뿐만 아니라 한학자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뭐 계속 안 나왔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 한학자가 9시 반가량 소환조사 진행이 됐었고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한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빠짐없이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 대부분은 이제 혐의 부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걸어서 들어갔던 한학자 나올 때는 아유 이건 뭐 구속이다 한꺼번에 갖고 와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휠체어를 타왔는데요. 귀가 낄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아, 휠체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은. 형 정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차량가 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치자금 직접 주시하셨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권성동 김건희 씨에게 잊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정정하고요. 정정해요. 저분이 말도 명료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러네요. 특검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지가 다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네요. 저것만 네. 봐도. 네.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 보통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걸어 나와요. 그러네요. 이게 종교적으로 맞는 걸어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네. 그러네요. 참 어머니인데. 그러니까요. 신적 존재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네. 것처럼 한학자 그리고 비서실장 정모 씨 22일 네. 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전면 부인하면 오히려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전략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한학자 총재가 지금 불구속되려면 오히려 한덕수 전략을 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실토하고 내가 지금 고령이고 몸이 안 좋으니까 불구속으로 가자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어제 특검 조사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보도들 보면은 한겨레 보도에 따라서는 한학자 씨가 22년 2월과 3월 요때 권성동이 큰절하고 쇼핑백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권성동 만난 거는 인정을 했고. 네, 뭐 그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쇼핑백 준 것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금품은 아니다. 그럼 넥타이? 권성동은 이제 넥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학자 씨도 일단 금품은 아니라고 한 거 보니 뭐 초코파이 줬나요? 그러니까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가면서 먹어. 참 어머니예요. 예. 엄마의 마음 느껴지죠. 다시 다 준 거 아니에요? 네. 엄마의 마음. 알겠습니다. 박산 픽이었습니다. 네. 한학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어제 소환 조사를 처음으로 했고요. 바로 이제 나왔죠. 근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특검이 또 알림을 보내왔는데 한학자 관련한 피의자 신문일 씨는 구속 전 22일 월요일 1시 30분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월요일이요. 그리고 네. 통일교 재정국장 윤영호의 아내로 알려져 있죠. 정원주 씨에 대해서는 같은 날 4시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한학자와 정원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심사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사 종료 하루 만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면은 특검이 그 전에도 뭔가를 가지고 있었고 조사를 하면서 확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어제 그 한학자 씨가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답변 태도 이런 거를 보고 느낀 건 이제 금방 영장 청구가 되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자들한테 그 말하는 태도를 보면은 적극 부인이거나 뭐 모른다라거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라고 한다거나 뭐 나중에 좀 기다려 보시라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는 김건희 씨에게 뭐 예를 들면은 뭐를 건넨 적이 있느냐, 선물을 왜 건넸느냐 그런 얘기를 딱 질문했을 때 한학자 씨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답변을 하는데 완전 잡아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기자들이 묻는 질문들을 검사들은 안 했을까요? 했겠죠. 특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에서 그 들었던 답변은 아마 그대로 동일한 답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묻는 질문에 적극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날카롭다. 부인을 적극 부인을 하는데 영장 바로 청구해가지고 심사 받게 해드려야죠. 예. 우리 홀리마더님. 지금 말씀하신 이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그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권성동 의원 구속 결과 보고 인정 정하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불법 정치자금님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예. 내리실게요. 어느 정도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많이 지친 모습을 어필을 하는 것 같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찬 반박을 했습니다. 저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 멘탈도 있겠지만 연습을 누구와 했습니까? 수두룩한 전관 변호사들하고 했잖아요. 예? 저희 지금 굉장히 실망을 줬던 민정수석, 예? 초대 민정수석 가지고 낙마했던 분까지 물론 그분은 변호사에서도 낙마했지만 예. 저는 낙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뒤에서 결국 많은 조언들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어디까지 물러나고 어디까지 주장할 것인지를 이미 지난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뭐 심장 수술한다고 즉 뭐 병원 하다가 거기에서 입원도 안 받아주고 막 이러니까 결국 통일교 산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버렸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어떤 진술 연습이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 전관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 상태가 지금 다 관리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겠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지금 특검이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거는 2단계에서 이렇게 막을 거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막을 겁니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이미 공유됐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통일교가 트럼프 연설 3회 했을 때 이 관련해서 뭐 35억 원인가를 태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분명하게 돈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관, 판사 출신, 뭐 검찰 출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뛰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한학자가 또 이 말씀하신 게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조사 내내 본인의 그 신분을 감추지 않은 것 같아요. 정교 일치에 관련한 발언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가르침을 받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뭐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그 본인의 그 직분을 굉장히 높은 직분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왕님이잖아요, 여왕님. 네, 그거를 좀 어필을 한 것 같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일교가 원래 일본 쪽에서 이 교단 자체가 아예 무너지면서
이 아시아의 거점이자 세계의 거점으로 이제 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는 우리가 헌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교 일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이때 당시 통일교 상황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라고 윤석열을 띄워주면서 윤석열을 실제 이 통일교의 핵심 사업들이나 이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홀리마더인 한학자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한 총재 그 비서실장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은 한학자가 보수를 선택했다 이런 문자도 있다고 그렇죠. 예. 하잖아요. 이제 이런 증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왜 그 윤석열을 띄워주는 개사곡 있잖아요. 개사한 노래. 아, 개사한 노래. 네, 그 경호처가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개사해가지고 만든 노래 보면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도 혹시 그 개사 작업을 통일교 쪽에 혹시 자문을 받아서 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통일교 교단 내부에서도 그 뭐랄까 윤석열이나 그 혹은 뭐 지도자에 대해서 하늘이 내려줬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온 거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보도가 나왔는데 왕? 네, 권성동한테 1억을 줬잖아요. 네. 통일교가 1억을 주면서 그 박스 상자 안에다가 4덩이에서 5덩이로 관봉권을 나눠서 담은 다음에 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재정국장이 찍은 걸 특검이 증거로서 확보했다라는 건데 그 절반의 그 금액에 절반 1억 원이라면 한 5천만 원 정도에 거기에 다른 세계 5천만 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놀이개가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자가 써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수로 되어 있었다. 예, 왕자 자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재정국장이 그 오전 10시에 2개 상자 사진을 모두 다 찍어 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바닥 왕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이게 주술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주술이 아니라 혹시 그러면 통일교 쪽에서 혹시 이걸 또 왕이라고 쓰라고 한 건가? 그때 할머니가 써줬다 그랬는데 한학자가 써줬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 저는 그 뒤에 뭐 손 지우고 이제 손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잖아요. 네. 발바닥에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왕자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권성동이 슈킹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왕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또는 윤석열한테 가야 되는 것이란 명확한 표시가 아닐까요? 그러면 맞는 이게 것 같아. 네, 그게 이게 맞는 것 절반 같아. 반띵한 거지. 왕자 써 있는 건 네. 윤석열 거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아. 그리고 권성동은 그것이 넥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자에서 큰 일에 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넥타이를 어떤 큰 일에 쓸 수 있어요? 뭐 큰 줄넘기를 하나요?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방언이 터지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도 예를 들면 큰일에 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정말 도대체 뭘 큰일에 써달라는 거야? 라고 본인이 돈 받은 게 아니라면 바로 답장으로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그럼요. 그런 게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일절 답을 없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빼박이다. 이렇게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잘 이게 뭐 서로 한학자 측과 그 권성동 측이 입을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성동은 2022년 2월과 3월에 가가지고 절하고 쇼핑백 받았을 때 쇼핑백은 받았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었는데 그리고 절만 했다라고 얘기가 절만 나왔었는데 했다. 처음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쇼핑백은 받은 거고 그 예.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학자 이제 그 조사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2차례 만난 사실도 인정했고 쇼핑백을 건네준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돈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쇼핑백을 건네준 거는 지금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권성동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게 넥타이인 건데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참 난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장을 구속된 바로 거죠. 쳐야죠. 예. 돈이 아니면 금두루미, 뭐 금사자, 금호랑이 뭐 이런 거였겠죠. 댓글 읽어드리면 신혜연님께서 영식님 맞아요. 제임스3님 나르시시스터 할멈. 고구마까까님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 민심님 수사받더니 휠체어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내린 뭐 지도자 뭐 이런 말에 하늘은 한학자를 뜻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겠죠. 네. 그거 왕자
한자 써주신 그 그거 할머니. 참 그래요. 제가 이거 옛날 얘기인데 제가 30대 초반에 정치 컨설턴트를 잠깐 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전국에 누구로부터 그 컨설턴트 회사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전국의 후보자들을 제가 인터뷰를 다닌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다가 알게 됐어요. 거기가 평화통일과 가정당이라고 하는 통일교에서 낸 후보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문선명 총재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라고 하는 책 제목을 내가지고 그것이 뭐 교보문고에서 1등하고 막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뭐 이 출판 업계에서 1등을 막 할 때였어요. 베스트셀러 되고 막 이럴 때. 근데 어느 한 이제 그 후보자의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안 그래도 딱 또 통일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진이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근데 그 집에 책이 몇 권 있었는지 아세요? 한 200권이 쌓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도들이었는데 예. 그 신도들이 그 책을 그냥 아도를 쳐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지. 돈 쓰고 네. 동원하는 거에 그냥 제대로 된 그런 예. 종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한 명도 당선을 못했습니다. 예. 그때. 예. 근데 이 통일교가 진짜 좀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이 한학자 총재 지금은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를 거의 신대하듯이 왕대하듯이 막 이렇게 엄청 섬기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이상했어요. 뭐 어느 종교든 교주는 항상 왕처럼 떠받들어지죠. 근데 통일교는 그 어떤 교인들의 규모 자체가 가공할 만한 위력이 됐고 사실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있는 기업이나 이런 뭐 재단만 하더라도 뭐 수천억 뭐 몇 조가 단위가 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인들이 무엇을 보고 그 한학자를 하늘 어머님 내지는 하느님으로 모시겠습니까? 통일교의 교리만 믿고 내 인생을 바친다면 뭐 배부르진 않아도 배고프진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 그래서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결혼도 시켜주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 네. 윤영호와 그 누구죠? 아까 재정국장 이모 씨. 예. 그분도 그래서 결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참 이게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결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가끔씩 통일교의 문을 두드릴 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일교에서 점지해 주면은 3-4번까지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분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3번까지는 가능한데 3번까지 가가지고 그 결혼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별걸 다 하시네. 예, 그리고 뭐요, 제가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실제 이제 그 부부 생활에 관련된 교리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교리로 있어요? 교리로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 어떤 종교 특정 종교에 녹아든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가스라이팅 된다고 하잖아요. 거의 이제 그 교리 자체가 그들에겐 법이기 때문에 따르고 숭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 돈의 힘이라고 봐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를 사랑하는 평화인으로라고 하는 책이 전 그때 이제 200권 갖고 있으니까 책 한 권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책 좀 주세요 해가지고 몇 권 드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권 주세요 그랬더니 10권 다 주는 거야. 근데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문선명 총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완전 엄청난 사업가입니다. 이 한국에서 이 교회를 하다가 계속 이단으로 몰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배를 하나 사가지고 참치배를 해가지고 참치배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세를 확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 아시죠? 자기 언론 갖고 있잖아요. 네, 워싱턴 예. 포스트가 아닙니다.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교묘하게 붙여놨어요. 네,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게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그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 언론사와 그다음에 정계에 돈을 대고 아까 트럼프 35억 주니까 3번 연설을 그냥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으로 모든 걸 하고 지금 이 기업이 뭐 120여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엄청난 돈들을 벌어들이면서 사실상 통일교도들과 함께 그렇게 교세를 확장해 나간 거죠. 예. 그리고 왕적 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종교가 아니죠. 총재라는 사람이 그 내부 그런 자금으로 도박하러 다니고 이런데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영용님께서 80년대 통일교 집단 결혼식을 동대문 운동장에서 거행하면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하기도 했다. 아 그래서요? 그때는 후원을 엄청 했나 보네요 방송사에.
정말 이상한 곳이군요. 야,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게 저는 통일교 자체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통일교를 미화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사입이라고 이제 규정되고 이단이라고 불렀던 특정 종교들 중에는 이 통일교가 벌였던 범죄 행위보다 더 극심한 범죄들을 많지? 벌였던 네. 사이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 그나마 통일교를 그동안 사람들이 저기는 그래도 건실하게 기업도 만들고 뭐 재단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거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라고 이제 보는 왔는데.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드러났죠. 이제 정당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위협하려고 맞아. 했던 예. 정교 일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 윤석열을 통해서 이 통일교의 이 교세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보면 사실은 그간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만큼이나 위험한 종교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앞으로가 아무튼 좀 걱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통일교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수사일 텐데 특히 이제 총재를 엮어 넣는다는 거는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진짜 위헌 종교네요. 네, 이단 위헌 종교일 종교죠. 뿐만 아니라 위헌 종교다. 네. 예, 알겠습니다.